안녕하세요. 2025년 2학기 행복심리학 프로젝트 긍정심리가 주는 행복에 대해 발표할 5조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긍정심리학의 탄생과 핵심 이론. 두 번째, 우리는 왜 행복을 추구하는가. 세 번째, 긍정정서와 행복의 관계. 네 번째, 긍정심리학의 실제 적용 사례. 마지막으로 긍정심리학이 주는 행복의 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심리학 5조 2025 공울성 황선미 긍정심리의 정의와 탄생 배경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심리학의 발전과 기존 관점의 한계. 두 번째, 긍정심리학의 등장 배경. 세 번째, 긍정심리학의 정의. 네 번째, 긍정심리학의 주요 학자 이론입니다. 먼저 심리학의 발전과 기존 관점의 한계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병리 중심, 결핍, 치료 한계이고요. 심리학의 발전은 구조주의, 행동주의, 인본주의, 인지심리학 순서로 발전하였습니다. 기존 관점의 한계는 대부분 인간의 결함, 질병, 문제 해결 중심이었고 행복하거나 건강한 사람의 심리는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고치는 학문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긍정심리학의 등장 배경인데요. 먼저 시대적 배경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심리학이 질병 모델에 치우쳐졌습니다. 전환의 계기로는 1998년 마틴 셀리그만 APA 회장이 심리학은 인간의 강점과 행복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 패러다임의 변화는 병리 중심 심리학이 강점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고 긍정 심리학이 등장하였습니다. 인간의 행복, 강점, 성장을 연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정의는 먼저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삶을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드는 요인을 탐구하고 불행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을 설계하는 학문이고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긍정심리학의 주요 학자 이론인데요.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을 창시하였고 페르마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그센트 마할리는 몰입 개념을 제시하였고 페털스는 긍정심리학 프라이머 강점 미덕을 연구했습니다. 메슬로우는 자기실현 이론으로 긍정심리학의 철학적 기본을 세웠습니다. 소감입니다. AI 활용 탐구 소감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AI를 참고 자료로 정리할 때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심리학의 배경이 복잡해서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AI로 큰 흐름을 먼저 잡고 나니까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다만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교수님 PPT와 제 자료와 비교하면서 제가 필요한 내용만 골라 쓰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AI가 틀린 부분도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활용하면서 AI는 참고는 되지만 최종 정리는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의 소감은 긍정심리학을 조사하면서 왜 이 학문이 생겼는가를 이해하게 된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이 정도만 알았는데 심리학이 너무 병리 중심이었다는 배경을 알고 나니까 긍정심리학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과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요즘 긍정적인 부분을 잘 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행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란 걸 조금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주제여서 만족스럽습니다. 참고 본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조의 이사학번 김근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는 왜 행복을 추구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행복의 개념. 행복이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며 혹은 복된 좋은 운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각 언어권에서 볼 수 있는 행복의 어원으로 영단어 해피니스는 고대 노르드어에서 우연,
좋은 스타는 핵과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형 접미사 니스를 합쳐 해피니스, 즉 운이 좋은 상태를 말하며 한자에서 보는 행복은 다행 행과 복자를 합쳐서 행복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심리학에서의 행복입니다. 심리학에서 행복은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포괄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이는 개인의 감정과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복을 이루는 여러 요인들로 개인의 성격, 가치관과 같은 내적 요인, 소득, 직업, 사회적 관계와 같은 외적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행복의 주요 요소로 욕망의 충족, 개인의 목표 달성, 사회적 비교 또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행복 추구의 심리적 기원 행복 추구는 인간의 주 목표이며 개인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행복의 특징으로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형성되고 관계와 교류 등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행복 추구와 사회적 관계의 연관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 형성을 통해 안정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특히 사회에서 정서적 관계와 소통은 개인의 경험을 형성하는 요소이지요. 다음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에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긍정적 효과는 여러 관계와 지원을 제공하여 행복을 이루게 하고, 부정적 효과는 타인과의 비교 등으로 열등감, 모욕감 등으로 인해 불행을 야기합니다. 특히 내한적인 사람들에게 관계 중심적인 행복감이 행복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대에 따른 행복 추구의 변화 시대와 문화에 따라 행복 추구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고대에는 고통회피, 쾌락 추구, 중세에는 인간과 신의 일치, 근대에는 물질적 풍요, 현대에 들어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건강, 가족, 관계, 취미 등 행복 추구의 의미와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AI의 활용 소감인데, 먼저 중앙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 자료를 찾기 위해 도우미 AI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료 탐색과 정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활용을 통해 PPT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것은 내용 소강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행복 추구의 의미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써 알게 된 것은 행복 추구는 기본적인 욕구 중 가장 단순한 것이며 거창한 내용보다는 거의 모든 내용이 일상적이고 간단한 내용이었기에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심리학의 긍정 심리가 주는 행복이라는 먼저 긍정 정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긍정 정서의 심리학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긍정 정서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긍정 정서 증진을 통한 행복 향상에 대해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긍정 정서는 느낀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안녕하세요. 행복심리학 오조입니다. 저희 조는 긍정심리학의 행복이라는 주제이고요.
저는 그중 긍정심리학의 실제 적용 사례 부분을 맡게 된 김예주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긍정심리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긍정교육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성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행복과 강점을 함께 키우는 교육을 말합니다. 호주의 기븐스톤 중학교에서는 세계 최초로 긍정심리학의 교육과정을 도입했고, 또 호주의 기론 그래머스쿨에서는 긍정심리학 창시자인 마틴 셀러그만과 직접 협력해 정규 교육과정 속에 긍정심리를 체계적으로 넣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감사한 일을 적거나 VIA 성격 강점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토론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 마음챙김 훈련과 관계 기술 수업 등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와 정서 안정, 그리고 학교 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에서의 긍정심리입니다. 직장에서는 긍정심리학이 구성원의 행복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는 땡큐 컬처라는 감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직원들이 서로에게 작은 감사 카드를 보내거나 일을 도와준 동료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메시지를 남기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직원들의 직무 만족, 팀 협업, 창의성을 실제로 높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기업에서 자주 시행되는 강점 기반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고 업무 과정에서 그 강점을 어떻게 발휘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일에 활용하는 직원은 몰입도와 업무 의미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긍정심리 개입은 단순히 분위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복한 직원이 성과도 높다는 말이 실제 연구에서도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 치료 현장에서의 긍정심리 개입입니다. 최근 의료 분야에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의 마음과 회복 과정 전체를 돌보는 접근이 중요해지면서 긍정심리학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암 환자를 위한 감사훈련인데, 이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서 치료 과정 전반의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줄이고 치료 의지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연구에서도 일상 속 감사 연습이 환자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심리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에서 감사쓰기나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심리적 지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도 긍정심리 개입은 단순한 기분 개선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 회복과 치료 효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서의 긍정심리 활용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연결감을 강화하기 위해 긍정심리 개입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복도시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주민들이 서로에게 칭찬 카드를 주고받거나 동네에 감사벽을 만들어 감사 메시지를 벽에 자유롭게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작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소속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이웃 간 인사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이런 긍정적 상호작용이 공동체의 신뢰감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긍정심리 개입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공동체 정신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에서의 긍정심리 프로그램입니다.
교정시설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수감자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데요. 이 과정에서 긍정심리 개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강점 찾기 훈련, 감사편지 쓰기, 회복 탄력성, 감정 조절 훈련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입은 공격성과 충동성을 낮추고 긍정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점 기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재범률이 낮아지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는 교정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를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긍정심리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긍정심리 실제 적용 사례들을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AI를 잘 믿지 않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AI를 사용하게 되면서 활용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사례를 구조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거나 실제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작업 효율 또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판단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AI를 사용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PPT를 직접 처음으로 만들면서 컴퓨터 활용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팀원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소통도 하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심리학에 대해 알아보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긍정적인 경험과 강점을 기반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사례를 한 장의 슬라이드에 짧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핵심을 추려내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 전공인 상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떠올려보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심리학이 주는 행복의 확장에 대해 발표할 김나림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행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심리학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약점보다는 강점과 긍정적인 감정에 주목하는 심리학 분야입니다. 잘 사는 삶, 즉 웰빙을 목표로 하며 행복, 감사, 몰입, 의미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이 학문은 단순히 슬픔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행복을 키워가는 방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심리학과 차별됩니다. 긍정심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행복이 전염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로 인해 공감과 신뢰가 생기며 사회적 연결이 더욱 강해집니다. 결국 나의 행복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여러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사회적 관계에서는 공감과 협력을 높이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키워줍니다. 또한 성취와 동기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우리가 더 몰입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긍정심리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사와 수용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목표를 이루었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행복은 나의 행복에서 우리의 행복으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관계의 행복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완성됩니다. 즉, 긍정심리학은 나 혼자 행복해지는 힘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힘을 만들어주는 심리학입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며 성적이나 스펙이 아닌 하루하루 성장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길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행복이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로 확장된다는 메시지가 공부하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내가 전한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며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AI를 사용해 PPT를 만들어 보니 무엇보다 시간 절약이 크게 체감되었습니다. 하지만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쓰기보단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I에 맡기는 게 아니라 AI와 협업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과제나 발표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